예, 강선우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아동권리 보장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립준비 청년은 학대와 유기, 부모의 빈곤과 실직 등 사유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가정에서 자라지 못해서 결핍과 상처를 받고 자란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정부가 특히 보건복지부나 우리 정부가 복지정책에 해야 될 게 많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18살까지 보호하고 또 자립준비해서 나가고 이 사람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할 때까지 관리를 해주는 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국감 질의에 나오면 그 자리에 면하려고 답변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이게 지적이 됐는데 저는 이 아이들에 대한 그 연락이 안 되는 연락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여기 보니까 2020년에도 사후관리하겠다. 체계적인 사후관리하겠다. 2020년에도 나왔는데 지금 안 된 거에 대해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보호 종료 5년 동안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정책을 위해서 매년 1회 자립수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시설에 있다가 사후관리 위한 가장 업무 중에 기본이 가장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만남이 돼야지. 만남이 네. 아니라 네.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우선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설에 있다 밖으로 나간 아이들이 꾸준하게 연락하고 소통하는 것이 사후관리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연락이 닿아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자립청년들 4명 중에서 1명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연락 두절자만 해도 2,300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치가 너무 커서 아동권리보장원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시군구 아동보호 전담요원 보호시설 등에서 대상자 연락 중 파악 중이라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이거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요.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연락 두절 낮추도록 노력 중이라 2020년에 이미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연락 두절된 아동, 청소년 현황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만 떠넘겨서 될 일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행히 연락두절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요. 지금 2023년 9월 기준으로는 12.6%로 줄었습니다. 아직도 연락 안 되는 아이들이 10명 중 1명이라는 거는 뼈아픈 지적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줄여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연락이 된 아이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떻게 처했나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아동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처해져 있는 위치 그걸 물으니까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방에다가 답을 잘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이 두절된 자립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연락이 된 청년들은 지금 생활의 형편이 어쩐지 정부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아동 이력을 대조해 봤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도 자료 받았죠? 국정감사 기관에서요? 예, 받으셨을 겁니다. 못 받으셨습니까? 예, 저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실무자는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정확한 개인정보가 없어서 그 연락이 이렇게 된 우리가 보니까 2299명 자료는 다 받을 수 없지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결합이 가능한 대상을 분석해 보면 매년 위기 대상으로 발굴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조차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통신비 체납이 그걸로 인해서 핸드폰이 중지되고 아무리 도와주려고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게 통신비 두절입니다. 그래서 통신비를 내지 못해 연락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데 정부가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복지 서비스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연락이 안 되는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있는데 여기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그 요금도 체납돼서 그 휴대폰 그 체납돼서 연락 자체를 못 받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건보료도 체납돼 있고 전기료도 체납돼 있고 가스 공급 중단들 자립 청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그 강 의원님께서 자살하고 있는 자립 청소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절박한 절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국정감사를 해서 질의를 해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에서 내 있는데 그게 제가 추적하는 게 똑같은데 3년 동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그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행복임 시스템을 접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연락두절 중에서 자립수당까지 받지 않는 그런 아이들은 최고 위험도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 위기 발굴처럼 뭔가 찾아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인과동 정책관이 나오시죠? 지금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살 수 없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10분 공감하고요. 연락 두절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랑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제 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연말 안에 그 대책 만드셔갖고 저희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